자, 예외의 판례. 1. 수딘나는 예외 조항에 적용되므로 무죄이다. 암혼 성의와 성행위를 한 비구와 인간의 여성과 성행위를 한 왓지 비구들은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비구니가 제가자의 모습을 하거나 갖가지 종류의 옷, 예를 들면 나무 껍질 옷, 이렇게 하면 나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행위를 하였다. 그는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아들, 형제 또는 출가 전에 남편과 그는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비구니가 인형이나 조각상의 성기에 자기의 성기를 접촉하였다. 그는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성행위를 해도 그거는 유죄다. 옷이 두꺼워서 그게 면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출가 전에 가족들, 아들, 형제 이런 해도 성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다. 그거 이렇게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형이나 조각상들과 성기를 접촉했다. 이거는 성행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행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 한 단계가 낮은 유사 성행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함께 살 수는 없고 없는 죄를 범하는 건 아니고 함께 살 수 있대 성가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계가 하나 낮아집니다. 5번 비구니가 시신의 성기를 잘라 자기의 성기에 넣고 비비면 그는 유죄여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런데 시신의 성기가 자기의 성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실수죄를 범한 것이다. 어떤 비구니가 헌무하던 남자가 죽어서 묘지에 버려졌다. 시간이 지나자 그 남자의 시신은 흩어지고 뼈만 남게 되었을 때 그는 뼈를 난근처럼 갈아 성기에 삽입하였다. 그는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비구니의 성기가 망가져 어떤 느낌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나의 성기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성행위를 하였다. 그는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여기까지요. 그 6번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성기가 망가졌다. 망가져서 어떤 느낌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행위를 하면 유죄다. 그리고 이제 5번도 이렇게 요즘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요즘 사람은 없겠지, 설마. 오래된 옛날 영화를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라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아들,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요만한 나무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다녀요. 보셨어요? 그 장면?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거처에 있으면은 자기 책상 위에다가 머리맡에다 탁 놓고 이렇게 이제 아들을 그리워하고 부인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갈 때는 그거 딱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고 그건 잊어버리지를 않고 항상 자기가 품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성의 상대를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심볼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만지고 그걸로서 만족을 하면서 사는 것도 나중에 걸려요. 그것도 이제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제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7번. 어떤 비구니가 남자와 성행위를 해야지 생각하고 성기를 접촉하기 직전에 중단하고 멈췄다. 그는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였으나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였다. 비구니가 꿈속에서 출가 전에 남편과 성행위를 하였다. 그는 무죄이다. 숲속에 사는 비구니에게 어린 사슴이 다가와 그의 성기를 핥았고 그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는 유죄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어떤 비구니에게 남성의 특징이 드러났다. 비구니들은 그 사실을 알렸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니들이여, 그 비구니는 이제 자신의 비구니 성납을 계승한 비구로서 그 성납에 해당되는 의무를 따라 비구 아사리를 모시고 비구와 함께 머무는 것을 허용한다.
비구니와 비구가 공통되는 죄는 그 비구에도 죄이지만 비구니에게만 죄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그 비구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비구에게 죄가 되는 것은 그 비구에게도 죄가 된다. 이같이 그 비구에도 비구의 율이 적용되며 비구니의 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비구니가 살다가 몇 년 살았어요. 살았는데 갑자기 몸에서 비구의 성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가 남자처럼 바뀌어버려요. 몸이. 그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비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비구로 출가해가지고 10년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말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구니가 10년 됐다가 남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비구니가 안 돼요. 비구 성가로 가서 성납을 10년 유지한 비구가 되는 거예요. 성납을 인정을 해줘요. 그대로 가서 여기서 이제 그 아사리 스승을 정해서 이제 살아요. 그리고 율은 비구니 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구 율을 적용을 해서 비구와 똑같이 살아요. 비구가 되는 거예요. 비구가 만약에 10년 살다가 몸이 여성화됐다. 그러면은 비구니한테로 가요. 비구니한테로 가서 비구니율을 적용을 받고 비구율은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그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수술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 모습대로 다 이렇게 그 적용을 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거 여쭤봤어요. 의사한테. 태어날 때 어쨌든 이제 남성의 성기를 수술로서 제거하고 여성의 성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건 저도 되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가능하대요. 그건 어렵지 않대요. 근데 여성의 성기를 가진 사람이 수술을 해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가능하다? 손 들어봐요. 가능하지 않다? 손 들어봐요. 가능하지 않다? 네, 가능하다? 손 들어봐요. 가능하대요. 의학 기술이 발달이 돼서 여성의 성기를 가진 사람이 남성의 성기를 가진 사람으로 수술 전환이 가능하대요. 가능하고 그렇게 한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어렵고. 자, 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성행위에 대한 이제 그 율 조항이에요. 됐죠? 그런데 비구편에 보면 133쪽을 보세요. 이거는 비구니 율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비구편에만 있거든요.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 제정의 계기,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머물 무렵 어느 날 위사카 미가라마따는 사와띠의 어느 가정에 초청받았다. 그때 그 가정에 우다인 비구가 여인과 둘이서 몰래 성행위가 가능한 가려진 장소에 앉아 때를 보아서 얘기를 하고 때를 보아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목도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우다인을 후원하는 가정의 딸로서 우다인이 그 가정의 아들에게 소개하여 갓 시집 온 젊은 새댁이었다. 미가라 마따는 말하였다. 존자여, 존자께서 여인과 둘이서 몰래 성행위가 가능한 가려진 장소에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존자가 그러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가운데 어떤 자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다이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생긴 거예요. 3.1을 읽어보면 비구가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에 여인과 둘이 있으면 세 가지 죄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면
이제 이거를 본 여성 제가자가 승가에 고발을 해야만이 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승가한테 가가지고 어떤 비구 스님이 성행위가 가능한 장소에 여인과 단 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거 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2도 똑같은 제정의 계기예요. 3.2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가 음담이 가능한 장소에 여인과 둘이 있으면 두 가지 죄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이다. 음담이 가능한 것. 근데 성행위는 가능하지 않아요. 성행위는 가능하지 않는데 음담은 가능한 장소예요. 그 어디냐? 그러니까 저기 강가 옆에 버드나무 벚꽃 밑에 있는 벤치에서 둘이 앉았다. 거기서 성행위는 할 수는 없는 곳이에요. 강 건너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되지만 음담은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제가자 여성이 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성가에 고발을 해요. 음담이 가능한 장소에 비구 스님이 비구니와 여성과 단 둘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 두 가지 죄 중에 어떤 죄를 이렇게 범했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판단이 아직 이렇게 미정인 그런 두 가지 죄예요. 자, 그 다음에 비구는 94쪽입니다. 비구는 94쪽이고 비구니는 97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구와 비구니가 살짝 달라집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자, 1조 정액의 사정, 제정의 계기,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무려 비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한 세이야 사카는 마르고 수척하고 초췌하여 핏줄이 드러나 보였다. 그런 그에게 우다인이 벗이여 그렇다면 그대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모욕하라. 그렇게 하고도 그대가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이 마음을 괴롭히면 수음하여 정액을 사정하라 라고 충고하였다. 우다인이여 그러한 일을 허용됩니까? 벗이여 그렇다네. 나도 그렇게 한다네. 우다인의 충고대로 그는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모욕하였으며 때때로 수음하여 정액을 사정하자 그는 점차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윤택해지고 풍채가 좋아졌다. 동료 비구들이 그에게 그 연유를 묻자 그는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비구들은 그렇다면 그대는 그 손으로 제가자의 음식을 받아 그 손으로 수음하여 정액을 사정하였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붕괴하고 비난하였으며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불러 모으게 하고 그에게 물었다. 세이야 사카여 그대는 수음하여 정액을 사정한 것이 사실인가? 세존이시여 사실입니다. 여기까지요. 요즘 사람들은 너 사정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별걸 다 물어 이러면서 말 안 해요. 근데 이 당시는 너는 사정했니? 그랬으면 뭐라고 그래요? 벗이여 그렇다네. 나도 그렇게 한다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초지정을 얘기를 다 해요. 저번에 한번 대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하는 것과 일상적인 행위 행동에 이렇게 감추거나 가리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감추거나 그게 이렇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감추거나 가리는 게 있으면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유를 지키는 사람들 혹은 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행동을 하든지 간에 감추는 게 없다. 감추고 숨기는 게 없다. 다 드러내놓고 산다. 그래서 가볍게 산다. 그래서 가볍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한 생각 일으키는 생각들도 감추지 않는다. 감추는 생각이 없다. 다 드러내놓고 산다. 생각조차.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맑아져요. 자, 2.1을 읽어보겠습니다. 몽정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정액을 사정한다면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 그 비구니 편을 한번 보세요. 재정의 계기.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무렵 어느 날 욕구불만으로 괴로워하던 두 비구니가 내실로 들어가 서로 손바닥으로 문지르거나 때렸다. 그녀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를 듣고 비구니들이 달려와서 자매들이여 왜 그대들은 남자와 음행하는가 하자 그들은 그 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세존께서는 비구승가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존께서는 거기까지. 네. 예, 여기까지요. 다 똑같아요. 이제 어떤 상황 아시겠죠?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재정의 두 개예요. 욕구불만으로 괴로워하던 어떤 비구니가 출가 전에 왕의 궁녀였던 비구니에게 다가가 자매여, 그대는 궁녀였을 때 왕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매여, 인조성기를 사용합니다. 인조성기를 빌려서 사용한 비구니는 인조성기를 씻는 것을 잊고 한쪽에 두었다가 다른 비구니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사실을 알고 붕괴하였다. 여기까지요. 이게 이제 재정의 계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2.1 읽어보겠습니다. 유사 성행이나 자위하면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비구하고 비구니가 다른 거예요. 근데 자, 비구편을 보겠습니다. 조문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그 율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비구편에 보면은 정액을 사정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액을 엄청난 종류로 구분을 해요. 노란색, 하얀색, 붉은색, 무슨 색, 열 몇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상상 외로 상세해요. 엄청 상세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판례가 비구편에만 있거든요. 3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가 성기에 약을 바르다가, 음낭을 긁다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다가, 길을 걷다가, 허벅지를 마찰하다가, 몸을 곧바로 뻗다가, 아랫배를 데우다가, 다른 비구의 등을 밀다가, 뜨거운 물로 모욕하다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모욕하다가, 물장난치다가, 물속에서 달리다가, 꽃밭의 꽃들에 성기가 닿아서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때 사정할 의도가 없었으면 무죄이나 의도가 있었으면 유죄로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의도하였으나 사정되지 않았으면 미수죄이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몸의 접촉입니다. 아까 전에 성행위의 정의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는 2.1의 유사 성행위에 해당이 돼서 여기에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처벌을 받다가 아니면은 이제 몸을 접촉하는데 여기에서 접촉이 됩니다. 남성의 몸과 접촉하는 거 한번 재정의 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무렵 위사카 미가라 마타의 손자 살라는 비구니 성가를 위한 정사를 짓고자 비구니 성가에 유능한 건축 감독을 요청하였다. 이때 난다와띠, 순다리 난다, 뚫라 난다의 네 비구니 자매 가운데 순다리 난다가 아름답고 현명하고 건축과 관련한 경험이 있어 건축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그러자 순다리 난다는 살라의 처소에 자주 방문하여 이것저것을 요구하였고 살라 역시 순다리 난다의 처소에 자주 방문하여 건축 경과를 보고하고 자문받았다. 정사와 더불어 살라와 순다리 난다의 사랑도 점점 완성되어 갔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살라는 순다리 난다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고 비구니들을 식사에 초대하였다. 순다리 난다는 눈치채고 살라는 비구니들을 공경하여 식사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려고 초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서 살라를 모른 채 하면 살라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내가 살라를 수용하면 다른 비구니들이 눈치채 내가 난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제자 비구니에게 말하였다. 자매여, 그대가 가서 그대의 식사를 마친 후 내 몫의 음식을 가져오라. 만약 누가 묻는다면 아프다고 말하여라. 순달이 난다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살라는 그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비구니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길로 순달이 난다의 처소로 향하였다. 문지방에서 한없이 밖을 내려다보는 순달이 난다는 살라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쓰고 침대에 들어누웠다. 살라가 다가와 말하였다. 존귀한 자매여, 어디가 아픕니까? 얼마나 아프기에 이렇게 누워있습니까? 살라여, 원해서는 안 될 분을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아픕니다. 존귀한 자매여, 나는 이제까지 기회를 얻지 못하여 그대를 이토록 아프게 했습니다. 애욕에 물들어 애욕에 가득 찬 살라와 순달이 난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몸을 접촉하였다. 그런데 순달이 난다의 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늙고 병든 비구니가 길을 걷다가 쉬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붕괴하고 비난하였다. 비구니들은 이 사실을 비구들에게 알렸고 비구들은 세존께 알렸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성가를 불러 모으게 하고 비구들에게 물었다. 비구들이여, 윤희 순달이 난다가 애욕에 물들어 애욕에 가득 찬 남자의 몸을 접촉한 것이 사실인가? 세존이시여 사실입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비구니들을 위하여 자, 이거는 이제 제정의 계기는 이해하셨죠? 이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자, 2.2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욕정으로 남성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어디든지 접촉하면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비구니가 남성의 몸을 접촉하는데 어디를 접촉해야 되느냐 하면 경골 아래, 경골 요 밑으로 해서 무릎 위에까지. 경골 위에 있는 목이나 얼굴, 머리는 만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종아리, 발은 만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2.2 한번 보세요. 욕정으로 여인의 몸을 어디든지 접촉하면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구는 경골 아래, 무릎 위 제한이 없어요. 비구는 손이든 어깨든 머리든 종아리든 발목이든 발이든 어디든지 여성의 몸을 접촉하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달라요.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알아요? 이게 비구니 유를 여성 제가자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응당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비구니 유를 공부를 해야 돼요. 여성 제가자들은 이 비구니 유를 공부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 비구니 유를 공부했다가 보니까 야, 이런 유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까봐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런 유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그럼 나는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율장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비구니 유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성 제가자가 비구니 유를 공부하고 하는 것이 율에 어긋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성 제가자가 비구니 유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유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 참으로 좋겠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비구니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지수가 많고 어려운 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구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키는 비구니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위호하고 해줘야 될 것인가? 외호하고 보호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남성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비구니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비구니들이 유를 어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성들이 이 비구니 유를 공부를 해서 비구니들이 유를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외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도 비구유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비구유를 공부해서 이런 비구유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 참으로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사는 삶은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고, 만약 그렇게 공부 못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어려운 유를 다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유를 다 지키고 사는 비구 스님들을 이렇게 다 지키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그 스님들이 유를 다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보호해주고 외호해 줄 것인가. 모르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성들이 여자 제가자들이 비구 스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비구 스님들이 유를 어기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줘야겠다. 알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비구니의 조문의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비구니 여성분들이 출가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비구니율로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조문의 사례, 능동적 접촉. 비구니가 남성을 남성이라 지각하고 탐해나 욕정으로 남성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접촉하면 유죄로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때 비구니가 남성의 몸에 부착된 소지품을 접촉하거나 비구니 몸에 부착된 소지품으로 남성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에 몸을 접촉하면 미수죄이다. 비구니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에 부착된 소지품으로 남성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에 부착된 소지품을 접촉하거나 비구니가 부착하거나 탈착한 소지품으로 몸으로 탐해나 욕정으로 남성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접촉하면 실수죄이다. 비구니가 여인을 남성이라 지각하거나 여인을 여인으로 지각하고 탐해나 욕정으로 여인의 몸을 접촉하면 실수죄이다. 탐해나 욕정의 대상이 둘 이상일 때 그 숫자만큼 죄가 누적된다. 자,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자, 몸을 접촉하는데 몸을 접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구니가 남성의 몸을 접촉하면 이제 그 접촉하는 죄에 이렇게 유죄가 돼요. 근데 몸을 접촉하지 않고 가방을 접촉했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접촉한다 이거예요. 남성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아니면 백을 메고 있든지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있든지 이렇게 소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을 안 만지고 소지품을 만진다. 그러면 유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수죄가 돼요. 미수죄 한 단계 낮아져요. 미수죄가 되고 그 다음에 비구니가 손으로 안 만져요. 손으로 안 만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으로 자기가 소지품으로 남성을 이렇게 만져요. 부딪히게 해요. 그렇게 해도 이제 미수죄가 되죠.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소지품으로 소지품을 만져요. 그것도 실수죄예요. 실수죄가 돼요. 좀 더 낮은 단계로 가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가 만지고 싶은 남성이에요. 만지고 싶은 남성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물건이 여기 놓여 있어. 석 지나가면서 만지고 가. 이 실수죄인지 미수죄인지 걸려요.
그리고 이게 손으로 안 만지고 자기 가방으로 슬 만지게. 자기 소지품으로 이 소지품을 슬쩍 만지고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무슨 죄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스님들 방을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스님이 안 계실 때 스님 방에 들어가서 스님 방을 청소를 해요. 아니면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법당을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할 때 스님이 만지는 것들 손대면 안 되거든요. 자기 걸레로 손을 대도 안 돼요. 걸레로 손을 대도 안 되고 손으로 손을 대면은 물론 안 되지만 자기가 닦는 걸레로 그걸 타치해도 안 돼요. 피해서 해야 돼요. 예? 피해서 하는 거지. 예? 아, 그렇죠. 스님들 방에는 스님들이 해야죠. 그런데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지면 안 된다. 근데 법당 같은 데는 이제 그거는 스님이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데 스님이 만지는 것들 있죠. 스님들이 만지는 거를 꼭 만져요, 보면. 만지지 말라 그래도 꼭 만져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부정탄다 뭐 이래가지고 만지지 말라 그랬나 이래 싶었거든요. 율장을 보니까 율에 나와요, 이런 게. 옛날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아니라 간접 접촉도 그걸 통해서 다 이렇게 그거 했는가 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여기서 이제 나와. 요즘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있나?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동적 접촉이 있어요. 그리고 만지는 대상이 2사람, 3사람 있으면 그 죄가 2배, 3배로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2번,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저지르는 게 돼요. 수동적 접촉. 어떤 남성이 비구니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접촉할 때 비구니가 탐해나 욕정을 일으켜 몸의 접촉을 공유하려고 신체를 움직여 접촉하면 유죄로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몸의 접촉을 공유하려고 신체를 움직이더라도 감촉하지 않으면 실수죄이고, 몸의 접촉을 벗어나려고 몸을 취하며 무죄이다. 이때 남성의 몸에 부착된 소지품으로 비구니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에 몸을 접촉하거나 남성의 몸으로 비구니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에 몸에 부착된 소지품을 접촉할 때 비구니가 탐해나 욕정을 일으켜 신체적 노력으로 몸의 접촉을 공유하면 미수죄이다. 남성의 몸에 부착된 소지품으로 비구니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에 몸을 부착된 소지품을 접촉하거나 남성의 몸이나 접착되거나 탈착된 소지품으로 비구니의 몸에서 탈착된 소지품을 접촉할 때 비구니가 탐해나 욕정을 일으키면 실수죄이다. 자, 됐죠? 수동, 이제 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나를 접촉하려고 한다. 접촉하려고 왔는데 내가 부동의 자세를 딱 취한다. 그러면 무죄. 그리고 내가 피하려고 한다. 이러면 무죄. 근데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도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나도 이렇게 몸이 접촉하고 싶어서 갔는데 접촉이 안 됐다. 그럼 무죄. 근데 접촉이 됐다. 그럼 유죄. 이렇게 됩니다. 안 돼도 실수죄예요? 공유하려고 신체를 움직이더라도 감촉하지 않으면 실수죄. 예, 실수죄. 자, 전문의 판례 2번을 보세요. 비구니가 출가 전에 남편과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접촉하면 유죄로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한 것이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형제를 만나 손을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접촉을 하면 실수죄이다. 이것도 실수죄예요. 자, 3번은 요즘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비구니가 잠자고 있는 남성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접촉하면 유죄로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한 것이며 죽은 남성의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접촉하면 미수죄이고 남자 인형과 신체적 접촉하면 실수죄이다. 요즘 이렇게 실제 사람처럼 생긴 인형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 인간과 똑같이 만든 인형들이라도 접촉하면 실수죄이다. 실수죄로 나와요. 미수죄가 아니에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비구니가 길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남성을 보고 탐해하여 어깨를 부딪히면 유죄이다. 많은 남성이 한 비구니를 강제로 팔짱을 꼈을 때 비구니가 동의하여 즐거운 감촉을 느꼈으면 유죄로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범한 것이며 동의하지 않아 즐거운 감촉을 느끼지 않았다면 무죄이다.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골 미치자 그랬잖아요. 그 어깨를 부딪히니까 경골 미치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일부러 어깨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은 유죄예요. 유죄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왕창 덮쳐버려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끌어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즐거운 감촉, 싫다 하지 마라 그래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만지고 그런다. 그럴 때 즐거운 감촉을 느끼면 유죄, 안 느끼면 무죄예요. 이런 게 이제 비구니한테도 있지만 비구어들한테도 가끔 많아요. 자, 홀로 머물기. 시간 많이 됐어요? 이거 다 하려면 한 서너 시간 걸리는데. 이게, 아주 미세해요. 내용이, 성행위가. 성행위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성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규정들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감을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율장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율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은 이렇게 진도를 내면 한 4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한 5분 쉬었다가 하죠. 네.